어, 오늘 이 시간은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이 형성되는 곳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곳에 또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전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제어하면, 전기장의 크기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기장이 있는 곳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전기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RLC 회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코일을 가지고 전류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장, 코일 내에 흐르는 자기력을 가지고 전류의 크기를 이제 제어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거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전기장을 가지고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기장을 가지고 다른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다. 전기와 자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죠.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의 감원 횟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력, 일어난 자기력, 발생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와 그다음에 코일의 감원수, 그죠? 그래서 I 곱하기 N으로 해서 기자력. I 곱하기 N이라는 식은 자화력, 다른 말로 기자력이라고 하는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라고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뭐 표준 단위계에서는 기자력인 암페어 횟수의 단위를 줄여서 A로 나타내고, 여기서 기자력의 단위로 하는 것을 AT 단위로 하고요. CGS 단위계에서는 길버트라고 해서 GB로 씁니다. 길버트. 단위력을 길버트라고 합니다. 기자력을 나타낼 때 이러한 단위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로 같은 경우는 코일의 감원수가, 얘가 더 코일의 감원수가 더 크죠. 근데 전류의 크기는 얘가 더 이제 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둘 다 기자력은 같습니다. 기자력은 같습니다. 이것도 2 곱하기 5 해서 10 길버트가 나오고, 이것도 1 곱하기 10 해서 10 길버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량의 세기는 코일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의 길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H는 기자력 나누기 길이라고 해서요.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코일과 같은 자기 회로의 길이가 코일과 같은 자기 회로, 그러니까 자기력을 만드는 회로 길이가 짧을수록 그 회로가 만드는 장의 세기는 강하다. 길이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자력이 이와 같으면, 그죠? 그러면 기자력의 요 밑에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잖아요. 길면은 이것이 이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 코어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코어로는 이제 기자력이 10 ATM이 나오는데, 길이가 여기 철 코어로 1m였다면 10 AT/M이 나오고, 길이가 코일의 2배인 철 코어로는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천이죠. 그래서 코일의 길이가 짧을수록 기자력은 더 큽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량의 세기, 자기력의 세기,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 자석의 힘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 자석은 이렇게 이제 영구 자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전기 자기를 이용을 해서는 자기력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할 때 투자율은 자기장을 집중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투자율이 높은 물질은 자석을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자력에 대해서도 큰 자석 밀도를 발생을 시킵니다. 기자력이 같아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또 자석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H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석 밀도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BH 자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석 밀도도 같이 증가해 주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도 자석 밀도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을 포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 외부의 자화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석 밀도가 그 자화력의 증가 감소를 뒤쳐져 따라가며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교류 전류의 방향이 빠르게 변할 때 분자 다이폴이 자화력의 변화를 뒤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로 소비되는 에너지다. 강철과 같은 강자성체의 히스테리 손실이 철과 같은 연자성체보다 훨씬 크다. 히스테리시스, 외부의 자화력, 외부에 있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석 밀도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플럭스가 그 자화력의 증가 감소를 뒤쳐져 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마그네틱 이제 기자력, 그죠? 기자력에 의해서는 또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기자기에서는 이 그 기자력을, 자화력을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변화를, 이 자석 밀도의 변화가 좀 이제 늦게 따라가는 거죠. 뒤쳐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고, 또 이때 나오는 것을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에서는 뭐 열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기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자기 소고 디마그네티제이션. 그래서 자석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석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마그네타이저라고 그래요. 그 기계를. 그리고 어떤 그 기계로부터 자석의 성질을 없애는 거죠. 그 디마그네타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고, 자성체에서 자석을 완전히 없애려면 잔류 자석 밀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자석 밀도를 제로로 만들면 그 자석은 없어진다. 뭐 공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석의 힘을 제로로 만들었다.
끌어당기고 밀치고 하는 자석의 힘을 제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교류 전류로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그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장과 자성체를 멀리 떼놓거나 전류 크기를 감소시키면 이제 그래서 자성체에 가해지는 자기력을 약하게 시키면 잔류 자속 밀도가 제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구 자석 말고 전자기, 전기자기, 전자석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장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에는 또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전기장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장 안에는 마그네틱 플럭스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마그네틱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계를 전계를 가지고 자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가 왜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자동차 안에 발전기가 있잖아요. 발전기가 바로 그러한 전자기로 만드는 거죠. 전자기 현상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 안에 또 그 외에도 뭐 릴레이라든지, 자동차 안에는 전기자기의 이러한 성질과 특징을 가지고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어 놓은, 자동차에게 꼭 필수적인 부품을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성을 없애는 방법을 자기소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가우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자기 테이프 기록 장치, 뭐 여러분들 써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부러지지 않는 어떤 일정한 길이의 도선을 직선도체라고, 직선도체다. 직선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어디나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도체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원 모양이다. 그래서 직선도체가 있잖아요. 직선도체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그러니까 직선도체가 있다. 이 자기장의 전기장의 전류의 방향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축과 수직인 평면 안에 위치한다. 도선의 축과 수직인 평면입니다. 이게 수직인. 도선의 축과 이게 수직인 거죠. 수직인 이 평면 안에 자기장이 위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바라보면 자기장은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기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가 도체 속을 흐르는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 전하가 움직여 전류가 흐르면 된다. 전류가 흐르면 어쨌든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전계가 흐르는 곳에 자계가 형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